1879년 독일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3살이 되도록 말을 하지 못했고 초등학교에선 지적 장애가 의심될 정도로 모든 면에서 느렸습니다. 중학생이 되자 나쁜 기억력과 산만함, 불성실한 수업 태도로 교사들에게 너는 너무나도 형편없는 놈이라 커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내지 못할 것이다 는 독서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 아이는 결국 고등학교에서 퇴학을 당했고 대학 입시에선 낙방했으며 어렵게 다시 들어간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선 별 볼 일 없는 성적과 논문으로 유망한 직업을 갖지 못했습니다. 결국 생계를 위해 초라하기 그지없는 여러 일자리를 전전할 뿐이었죠. 이 아이의 이름은 놀랍게도 알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예술의 고장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14살의 나이에 한 유명 미술가 작업장 조수로 들어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력이 뛰어나 남들이 13년 이상 조수로 일해야 될 수 있는 수석장인 자리에 6년 만에 올라섰는데요. 하지만 전도 유명했던 그는 30이 되던 해에 이탈리아 지배계층으로부터 예술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그는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시달렸고 심기일전하기 위해 피렌체에서 밀라노로 이주하고 재도전을 했지만 밀라노에서도 그저 그런 중간급 장인으로밖에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통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위한 새로운 다짐을 하기에 새해 첫날만한 날이 없죠. 전 2023년의 마지막 날을 이지성님의 리딩으로 리드하라 라는 책과 함께 했는데요. 덕분에 더할 나위 없는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는 저의 가슴에 뜨겁게 불을 지펴준 이 책을 새해 첫날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수 있어 참으로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천재의 일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에겐 꽤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천재라고 하면 당연히 어려서부터 혹은 젊어서부터 두각을 나타냈을 것이고 또 탄탄대로만을 달려왔을 거라 생각했는데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천재는커녕 지적 장애가 의심되었는가 하면 그저 그런 예술가 조수의 삶을 살았던 두 인물이 어떻게 지금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름을 널리 알린 세기의 천재적인 위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문 고전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일찍이 고전 문학을 즐겨 낭독한 아버지와 고전음악 마니아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인문 고전을 열렬히 사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교육과 대학기관에서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삶을 서양 철학 고전으로 하나씩 채워간 아인슈타인은 결국 상대성 이론과 특수 상대성 이론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세기의 천재로 각광을 받게 됩니다. 변변치 못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36에 라틴어를 독학하기 시작합니다. 모국어인 이탈리아어로 번역되지 않은 고전문학, 철학, 역사서를 읽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쉽지는 않았지만 어떤 장애물이든 고된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좌우명을 가지고 매진했습니다. 인생을 걸고 인문고전 독서를 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의 천재성은 인문고전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회화, 조각 등의 예술은 물론이고 공기역학, 광학, 해부학, 식물학, 건축학, 지리학, 물리학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천재적인 업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인문고전은 읽기가 결코 수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볍게 읽으며 페이지를 넘기려 해도 한 문장 한 문장이 쉽게 넘어가지지 않죠. 과거 그리스 철학자들로부터 시작된 인문고전은 단어 하나, 문장 한 줄에 어마어마하게 크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긴 하지만 이런 인문고전을 읽음으로써 우리 뇌에 생각하는 회로가 재정렬되고 확장된다고 하는데요. 공교육에 의해 고전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만을 암기식으로 배운 우리는 한참 전에 벌써 뇌의 성장과
활동이 멎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려서 영재, 천재 소리를 들으며 영재학교에 다녔던 수많은 수재들이 있지만 서양에 비해 세계적인 천재로 일컬어질 만한 인물이 나오지 않는 것도 인문고전을 제대로 읽히거나 교육하지 않고 세상의 지식만을 주입하는 교육 방식의 한계에 있다고 하니 인문고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인문고전을 이용한 교육 방식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예시를 소개해드리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2부 영상도 이어서 시청 부탁드릴게요. 2024년 새해엔 모두 새로운 마음, 새로운 다짐으로 성공적인 한 해를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상 규똥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